그리고 JG님 42세 석사 경제학 전공하셨고 외국계 보험사 6년 현재는 가업 승계차 무관업종에 종사하고 계세요. 영어 플루언트하고 미국 대학교 졸업하셨고 뭐 네이티브 수준은 아님. 예.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해도 네이티브가 반드시 되지는 않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영미권에서 대학원 뭐 학사학위 공부하거나 뭐 대학원 석박사를 했으니까는 아 영어를 뭐 굉장히 네이티브처럼 하겠구나라고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떠듬떠듬합니다. 그 수준에서도. 그리고 자산은 한 20에서 25억 정도, 그다음에 현금은 한 2, 3억 들고 계세요. 그다음에 가족사항은 부부, 그리고 자녀 하나, 3인 가족, 그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막연하게는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 부인분은 42세 동갑, 대기업 디자인팀 10년 근무 후 퇴사, 영어는 그냥 알아듣는 정도, 이민 목적은 아이 교육입니다. 미국은 현재 자산으로 간다 해도 삶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잘 모르겠고 유럽 쪽이 막연하게나마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갖고 있는 조건으로 이민 가서 잘 적응할 만한 나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사실 좀 전에도 한 30억, 40억 가지고 계신 의사분 있었잖아요. 의사분이 USMLE 통과해서 미국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그 30억, 40억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에서 상류층의 어떤 생활이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억, 25억으로 그냥 미국 의사처럼 어떤 안정적인 직업을 바로 가질 수 없는 경우에 20억, 25억으로 돈 까먹으면서 미국에서 생활할 경우에 어떤 상류층의 삶이 가능할 것이냐 쉽지는 않아요.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제 경제학 석사까지 했으니까 아주 자산 관리의 달인이다. 그래서 이거를 잘 굴리면은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삶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또 조금 늦었지만은 미국에서 이제 경제학 석사니까 CFA 자격을 취득을 해가지고 뭔가 어딘가에 취업을 시도해 본다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늦었지만 AICPA 미국 회계사 자격증이라도 취득한다면은 의사급의 소득이 보장된다라고까지는 얘기 못하지만 의사의 못지않은 소득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이 생긴다는 거예요. CFA나 CPA 정도만 자격을 취득해도. 그래서 미국을 아예 포기할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미 대학교 졸업하고 미국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삶이 어떤지를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안 해본 분들은 또 미국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거고 또 거꾸로 또 유럽 생활을 안 해본 분들은 유럽에 대한 환상이 있기 마련이기는 한데 근데 이분은 이제 조금 더 유유자적하게 프랑스, 스페인 등의 유럽 국가를 1순위로 꼽으셨거든요. 이제 프랑스에서도 대부분 프랑스 하면 파리만 생각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상급지를 한 5손가락 안에 꼽는다고 하면은 제가 스위스 같은 데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5손가락에 뭐가 들어갈지 저도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프랑스에서도 남프랑스란 말이에요. 스페인도 좋은 나라기는 한데 스페인은 뭔가 같은 선진국들 레벨 중에서 끄트머리 사실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낮아요. 스페인은. 프랑스하고 한국하고 비교해도 그냥 숫자적인 걸 따지면은 한국이 못지 않을 정도로 지금 치고 올라오기는 했거든요. 1인당 GDP가 프랑스가 한국하고 비교해서 큰 차이가 안 나요. 프랑스 GDP per capita 이거를 얘기하거든요. 예, 4만 유로, 한국보다 한 5천 유로 정도 많을 정도예요. 2023년 최신 기록일 것 같은데 한 4만 6천 유로 정도 되네요. PPP로 하면 한 5만 8천 유로가 아니라 불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는 한국보다 한 10,000불 조금 더 넘는 거네요. 노미널로 치면은 PPP로 하면은 그 간극이 조금 더 줄어들려나 더 높아지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왠지 하여튼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은 조금 더 선진국이란 말이에요. 물론 독일이 프랑스보다 더 1인당 GDP도 높고 훨씬 더 산업도 발달하고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삶의 질을 1대1 비교해보면은 반드시 독일이 월등하게 삶의 질이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프랑스의 문화가 훨씬 더 즐겁고 하다못해 그냥 먹고 놀고 먹는 문화 이것만 따져보면은 프랑스가 월등해요. 독일보다. 사람이 의식주
식문화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기후 남프랑스 미국 부자들도 남프랑스 한번 가보는 게 꿈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은퇴하고 하는 게 꿈이라고요. 미국 사람들 미국 그냥 서민들은 남프랑스 꿈도 못 꾸고 미국에서도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디 뭐 모나코, 니스, 뭐 생토페 이런 데 한번 가보고 내가 뭐 남프랑스에서 한번 뭐 은퇴를 했으면 좋겠느니 거기 가서 좀 살았으면 좋겠느니 왜냐면 옛날에 유명한 화가들 보면은 다 남프랑스에서 작품 활동하고 그랬다고요. 뭐 세잔, 뭐 엑상프로방스 이런 데 가면은 세잔의 막 아뜰리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세잔이 그림 그리던 그 터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뭐 피카소가 앙티브 아니면 뭐 무장 뭐 이런 데 거기 보면은 말년에 거기서 살고 그랬거든요. 뭐 그분뿐만 아니라 뭐 유명한 그 옛날 그 화가들이라든가 뭐 예술가들이라든가 뭐 지금도 웬만한 미국의 헐리우드 스타들이 별장 하나씩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남프랑스에. 007 영화 보면은 항상 배경이 남프랑스인 경우가 많아요. 예? 영국인들의 로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다 되겠지? 그래서 이분은 이미 미국에서 충분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프랑스 같은 데를 더 선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프랑스 진행 가능해요. 이 정도 자금이면은 프랑스에 사업체를 설립해서 그 독일의 블루카드 받듯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혹은 그렇게 하면은 5년을 유지해야 되니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은 프랑스의 석사과정, 영어로 수업하는 석사과정이 있거든요. 이거 졸업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아주 뭐 그러니까 영어로 수업하니까 막 졸업이 어렵진 않아요. 이미 석사학위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석사학위까지 했으니까 조금 더 실용적인 거 뭐 쓸모 있는 걸로 프랑스에서 학비도 비싸지 않은 영어로 수업하는 석사과정 한 2년 공부 더 하면은 프랑스 석사학위를 받게 되는 거고 프랑스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은 현지에서 사업체 설립하고 경력 2년 만들면은 이론적으로는 4년 만에 프랑스 시민권을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프랑스의 그 악명 높은 어떤 뷰로크라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4년 만에 그게 실제로는 가능하진 않아요. 이론상으로 4년인 거고 실제로는 5년, 6년 뭐 더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프랑스의 프랑스에서도 조금 더 유유자적할 수 있는 남프랑스 같은 데에서 아주 뭐 온화한 그런 기후 즐기면서 지중해를 즐기면서 꽃다지를 해서 재미있는 삶을 살면서 아이들은 그냥 동네에 보면은 거기 다 이중언어 그 사립학교, 국제학교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영국 커리큘럼, 미국 커리큘럼, 아이비 디플로마 거기다가 프랑스어 배우니까 자,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 3개 꼽아라.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그중에 독일어하고 프랑스어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 언어냐? 아마 프랑스어가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정치 외교 분야에서는 프랑스어가 훨씬 더 유리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독일어를 공부해 놓는 게 또 뭐 나쁘진 않기 때문에 흔히 영독프 이렇게 3가지 언어를 잘 배우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뭐 남프랑스에서 국제학교 아이들 보내면서 영어하고 프랑스어 원어민급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자금 잘 굴리면서 그냥 유유자적하면은 이미 이 나이에 은퇴 생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프랑스 생각보다 물가도 비싸지 않단 말이에요. 가끔 보면은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유럽이 가난해졌다. 뭐 미국이 뭐 세상을 지배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일부 맞는 말도 있지만 또 틀린 말도 있는 게 뭐냐면은 그때 뭐 무슨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기사가 나왔나 뉴욕 타임즈에서 기사가 나왔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프랑스가 가난해졌다. 왜? 푸아그라 소비량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서 너무 웃긴 게 미국 사람들은 정말 상위 5%, 상위 10% 정도 드는 사람이 아니면은 평생 푸아그라 맛도 못 봐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인들은 대부분 가짜 치즈 먹고 살아요. 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버거킹이나 맥도날드에 올라가는 그 가공 치즈라는 거 있거든요. 막 쫀득쫀득하고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런 치즈는 유럽에서 먹지도 않아요. 전 세계 푸아그라 그 소비량을 보면은 프랑스가 월등하게 많아요. 자국 식품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유럽 사람들이 푸아그라 먹는 빈도수가 훨씬 많아요. 미국 사람들은 정말 부잣집 아니면은 푸아그라가 뭔지도 몰라요. 먹어본 적도 없고. 뭐 프랑스의 와인 소비량이 줄어들었다. 여전히 그래도 프랑스나 독일의 이런 와인 소비량이 미국 와인 소비량을 월등하게 뛰어넘어요. 인구 대비 따지면은. 미국은 인구가 3억이 넘잖아요.
그런데도 프랑스가 와인을 더 마시나 그래요. 프랑스 인구가 한 6천만 되던가? 네, 한 7천만 조금 못 되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마침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이 왜 굳이 프랑스를 1순위로 꼽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미 미국에서 볼장 다 봤기 때문에 미국의 삶의 어떤 한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추측이 돼서 제가 추가적으로 쓰잘데없는 얘기 몇 가지 더 정보를 드렸습니다. 네.